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 이제 즐거운 시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부 인사 스마트폰 북한이 해킹했다. 이제 북한의 실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철도 등 사이버 공격도 시도했다. 잘 막았다. 우리 당국 사전 파악에 차단했다. 국정원 14개 부처 오늘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걸 주도하는데 213명의 간첩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병호가 간첩으로 의심돼요. 국정원장이.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국정원에서 간첩 한 마리 잡아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정원의 임무가 뭡니까?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임무입니다. 맞아요. 한 마리도 잡아봤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간첩들이 앉아서 보호해주고 자수한다는 간첩 오면은 죽여버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함대 남중국해 미 항모한테 포위했다. 충돌은 없었지만 군사적 긴장은 고조됐다. 그래서 스테니스호가 우리 이제 폴 이글 하러 오고 있어요. 남중국해를 지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에워쌌다는 거예요. 중국의 구축함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한테 포위를 당했다 하는 것이 기사에 떴습니다. 포위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배가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포위했는데 가는 진로는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총선 바람에 구조조정 손못대는 5조 적자 대우조선. 이게 대우조선도 이게 큰일이죠. 5조 적자 계속 적자가 쌓여 나가는데 국내 기업 사상 영업 손실의 최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내려앉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 기업은 2009년에 2698개에서 지난해 2014년 5년 후죠. 3295개로 늘었다. 500대 기업 가운데 10%에 달하는 49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 기업 구조 조정이 전례 없이 절박한 상황이다. 근데 이걸 누가 막아놨어요? 300명의 국회의원들. 국회의 개 같은 의원들이 이걸 법으로 막아냈죠. 정의화가 막아놨고 김무성이가 막아놨고 문재인이가 막아놨고 김종인이가 들어가서 막아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김종인 떠받치는데 김종인이 지금 하는 꼴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재인 살리기를 하느냐 대한민국 살리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는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야 니들 그 구조조정할 수 있게끔 경제관련법 노동개혁법 그거 통과시켜줘라. 이제 3월 10일까지니까 오늘이 8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모레 4일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서 이게 식물 국회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다 각자 도생해갖고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는. 그래서 이틀 3월 남은 요 기간에 이제 정의화와 김무성이와 그다음에 이 문재인과 김종인이가 이거 해결 못하면 저놈들 다 해산해야 돼요. 국회의원, 국회의 개 같은 의원들, 67명의 간첩들이 앉아서 이 나라 말아먹는 놈들을 이제 지금 경제가 가라앉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한미 역대 최대 규모 연합훈련 시작을 했다. 그래서 쌍용훈련 참가를 위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군들이죠. 이렇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전쟁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3.1 전쟁 1일차 15만 미국인 포로의 대상이다. 이 사람들이. 이 작전 계획을 김정은이는 땅굴로 들어와서 한순간에 폭 솟아나와서 다 포로로 잡을 준비가 돼 있다. 이걸 가지고 오바마가 직무유기하고 있고 박근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것을 1급 비밀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쟁 연습하는데 이걸 15만 명을 포획하겠다고 김정은이는 땅굴마다 다 해갖고 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의 독립을 보장하고 영토 보존하고 국가 계속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땅굴 땅자 한마디 안 하고 간첩 간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죠. 자, 동지인 듯 동지 아닌 김한길과 안철수의 공개 충돌. 그래서 김한길에 갔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갈라설 운명이에요. 제가 여기 갈라설 거라고 했는데 갈라서야지. 여기는
김한길이는 서울에서 이제 당선되고 싶은데 저게 이제 문재인 당하고 붙으면 떨어질 게 뻔하니까 이건 연대하자 그러고 있고, 안철수는 뛰쳐나왔는데 또 연대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뭐냐, 이 인간이 무슨 인간이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네. 그래서 김한길을 뭐라 했냐면 여당 개헌선 확보 막아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여당 개헌선 막아야 된다니까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명분은. 그다음에 당내 갈등 깊어 예고됐던 일, 2년 전 새정치연 함께 만든 요 사람이 새정치연을 만들었는데 2번 선거 치르면 사이가 틀어졌다. 그래서 당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김한길이한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또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죠. 자, 김종인이 민노총 찾아가서 쓴소리를 했어요. 1700명의 간첩 노조지요, 민노총이. 40만 명이 거느리고 있지만 그중에 임원하는 놈들은 간첩들이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됐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김대중 노무현이가 완벽하게 만들었죠. 한노총에는 몇 마리가 있어요? 1500마리가 간첩이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간첩이다. 언론도 1580명, 1570명 간첩이 틀어지고서 이걸 이제 주무르고 있죠. 목사들이라도 목사님들 다 간첩이 됐죠. 간첩에 놀아나는 자들이 됐죠. 좀 이따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노조가 사회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보호 소외 발언, 민노총 방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민노총은 전통적인 간첩 55명이 있던 저 야당에서 이제 사령탑 이 사령관이 왔는데 이게 민노총 잘한다라고 해야 할 줄 알았는데 니들 왜 정치에 개입해갖고 깨판치고 왜 전경들 두들겨 패냐 하는 얘기를 하니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제 민노총이 고민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도에. 더민주 수도권에 문재인 퀴즈 전진 배치. 그래서 김종인이는 문재인 살리기 구출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문재인이가 갖다 뽑아놓은 자들을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 간에는 약정이 돼 있겠죠. 문재인이가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지원하는 이 간첩들은 다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김종인이가 하고 있다.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 김종인이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라면은 55명 간첩을 다 척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다 공천해갖고 또 개판치는 국회를 만드는데 김종인이가 일조할 것이다. 자, 새누리 상향식 공천은 끝났다. 저는 여기다가 전략부재, 기득권 국회의원 보호, 이게 뭐냐? 전략 공천 없다라고 김무성이가 처음부터 걸고 나왔는데 전략 공천이 없으면 신인들을 어떻게 그다음에 유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 들여요? 왜? 기득권 300명 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회니 뭐니 해갖고 다 이걸 알려놨잖아. 그러니까 이걸 파고들 수가 없게끔 만든 것이 상향식 공천이야. 그래서 잘하자 진짜라고 여기다 뒤에다 써놨는데, 이한구 공천안 의외로 쉽게 확정. 반대하던 김무성 대표 의사봉 없어 손바닥으로 책상 두들기며 추인해줬다. 그래서 추인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사사건건 끄집어내리고 여당 이 발목을 잡는 역할을 이 상향식 공천하겠다, 전략 공천 없다, 이걸로 지금 발목을 잡는 역할을 당 대표가 하고 있다. 이한구 오늘은 예의 차원서 온 것이다. 네가 부르니까 내가 왔다. 앞으로는 최고위에 부르지 마라. 그러면 이 공천하는 위원장이 니들 와서 니들 말 들으면 내가 칼자루 휘두를 수 있느냐? 니들 말 들어야지. 그러니 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죠. 한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총선판을 휘저으면서 김무성 대표의 전략 공천 없는 상향식 공천론의 입지가 많이 줄었다. 제가 한 말을 점잖게 쓴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전략 부재의 당을 만들어 버렸다. 여당 관계자들은 더는 상향식 공천을 고집할 수 없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략 공천 없다라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사방에서 하고 있죠. 박 대통령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 여수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했대요. 규제 풀어 고용 늘린 모범 사례다. 규제를 풀어주고,
경제법안 통과 4일이면 충분하다. 박용만 상의회장 국회에서 호소를 했다. 국회의원들 앞에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 노동관련법 경제개혁법안 좀 통과시켜 주시오. 지금 구걸하고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걸 좀 해주라 하고 하는데 어느 놈이 이 문제를 틀어주고 있느냐. 정의화와 김무성과 문재인과 김종인이가 대한민국의 발전의 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좀 국민들이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필리버스터 하면서 테러 방지법 못 가게 하지. 경제법안, 노동개혁법안 그거 가게끔 하지 않는 이 야당 55명 국회의원들 간첩들. 북주민 제2권한의 행군 온다. 제1권한의 행군이 언제 왔었죠, 목사님? 1990년대 초에 왔죠. 94년도, 93년도 그 1차 핵 위기, 94년도 그 위기에 무슨 짓을 했느냐. 땅굴을 바둑판같이 뚫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하는데 돈을 다 갖다 쓰면서 주민을 황장리 없이 얘기로는 350만 명을 굶어 죽였다는 거예요. 자, 3만 5천 명도 많은데, 네? 3만 5천 명도 굶어 죽였다 하면 이게 쳐 죽일 놈인데 350만 명을 굶어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참 좋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걸 줄여갖고 35만이 죽었다. 요짓했죠. 왜? 돈 퍼주기 위해서. 돈 퍼주기 위해서. 근데 아니다. 우리가 돈 퍼줘도 350만 명을 굶어 죽게 하면서 뭘 개발했느냐.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땅굴, 바둑판 땅굴 개발했다. 그래서 식량사재기를 하고 있다. 5월 당대회 앞두고 주민 70일 전투 동원해갖고 이걸로 놓으면 장마당 통제하고 시장의 상품 유통이 중단됐다. 대북 제재까지 겹쳐 식량값이 급등하고 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의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뭐 하죠? 도발하죠. 그죠? 궁지에 몰린 이 쥐가 물지. 그게 뭐예요? 3월 11일 왕재산 기념일에 서울 북방 포격 도발 대비해라. 대통령님 하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그다음에 전시체제 전환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목 빼는 잠수작전 집어넣고 스텔스 폭격기 가갖고 700여 곳에 선정해 놓은 미사일 발사하고 핵 발사할 수 있는 곳을 동시에 빠바박 깨갖고 그런 게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잘한 것 하나 뭐냐 5027 저기 먼저 공격해오면 내가 받아쳐서 반격하는 작전 계획을 5015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바꿔준 장본인이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에요. 그죠? 이명박 씨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박근혜 대통령은 5015라고 하는 먼저 공격한다. 니들 낌새만 보이면 땅굴 속으로 지금 4,650명 정도가 들어와서 땅굴을 관리하고 있는데 14,650으로 10,000명 이상만 이게 들어왔다 하면은 비상을 걸고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는 왜 이판사판 아닙니까? 땅굴로 390만 명이 올라오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기미만 보이면 우리 땅굴 안보가 내놓는 이 4,650명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땅속에 들어와 있는 놈이 이게 이제 10,000명 이상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팔을 불면 대통령께서 계엄령 바로 선포하고 땅굴 덮었던 놈들 다 잡아들이고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을 감행하시라. 꼭 이 유튜브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단 남아있는 건 오물도 보물. 북기관들 자재 탐내. 어디에? 개성공단에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그 자재를 북의 모든 기관들이 탐내고 있다. 저거 우리가 쓰겠다. 왜? 우리 문 닫았으니까. 미 강습 상륙함 2척 동시훈련 참여. 강습 상륙함. 김정은이 잡으러. 김정은이가 원산 무슨 특각에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해갖고는 김정은 잡아내고. 자, 그래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감행할 준비를 대통령님 하시라. 이걸 김장수는 안 할 것이고 김관진은 안 하고 한민구 안 하니까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라. 미 항모 지휘관 죽보남이 에워싼 건 처음이다. 에워쌌다.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 가면 항공모함에 순양함이 따라가고 구축함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해서 이 전단이 따라가요. 그러면 한 20척, 30척이 움직이는데 요번엔 몇 척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중국의 구축함과
이 전함들이 에워싸고 정보함이 가까이 붙어갖고 이제 정보 수집하고 이랬다. 그런데 거기에 지휘관은 이렇게 많은 떼거지가 와갖고 이렇게 에워싼 건 처음 봤다. 이게 이제 남중국해 여기 보면 시사군도가 있고 난사군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권을 추구하는 저 중국이 이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적국입니다. 북한을 도와서 땅굴로 대한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북한을 땅굴 이 전략을 알고 있는 중국. 그러나 땅굴 한마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조언하지 않는 중국 시진핑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 전에 자, 대한민국의 반역. 대한민국을 쳐 부수면 반절은 당신들한테 주겠습니다. 예. 그런 서약을 했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전리품을 나누잖아요. 예. 전리품을 나눌 때, 이제 중국이 미국의 핵만 막아주면 우리가 땅굴로 완벽하게 장악해갖고 거기에 있는 이권의 반을 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게.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우리 크리스찬, 천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민족적 반역자 이용훈 목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용훈이가 한기총 회장이에요. 이 양반은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떤 반역의 짓을 했느냐. 이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천만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2014년 11월 10일 날 땅굴 없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모 장로에게 속지 말라고 한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그러면 땅굴 나오면은 이 양반은 죽어야 될 운명이라. 형법 93조에 의해서 적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왜? 땅굴 없다라고 덮어줬잖아. 그게 김관진에게 꼬시켜갖고 했던지 김영주 간첩 목사에게 꼬시켜가지고 했던지 이 양반이 한기총 이 문건으로 각 교회마다 내려보내갖고 땅굴에 현혹되지 말라 하니까 교회에서 땅굴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15만 명 교역자들이 반역한 반역의 대열에 이용훈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앞에 한용훈 한 사람 때문에 김영주와 김사만 때문에 반역의 대열에 이 천만 성도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서울서 복음의 빛이 빛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WCC와 WEA는 공산당 조직이 만들어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조직인데 거기에 이용훈이가 앞장서서 이 짓을 했다. 그 다음에 김사만이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WCC 부산 백스코에서 대회를 주관한 자가 김사만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작하여 땅굴 없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핵심 세력이다.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소망하며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뻥이다. 개뻥이다. 하고 제가 여기다 썼어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을 썼어요. 왜냐? 이용훈 거짓의 성명서다. 이것은 땅굴 통일 돕는 자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소망한대. 그러면서 땅굴은 없으니까 성도들 기도하지 마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가 이 이용훈이라고 하는 자다. 이제 똑바로 아십시오. 저기 순복음 중앙교회 당신들이 섬기는 그자가 간첩에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십시오. 6만 교회 15만 교역자 1000만 성도 땅굴 무방비 사상을 만든 자다. 땅굴만 나오기만 하면 이용훈이는 바로 체포해갖고 형법 93조, 형법 98조, 간첩죄,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로 다스려야 될 인물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 하나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조선경제인데, 경제는 제가 안 다루는데, 여기 이제 올해 처음 중동서 30억 달러 규모 공사 수주를 했다. 이거 박수 쳐야 됩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쿠웨이트 LNG 터미널 공사를 따냈다. 가스공사와 함께 우리 관과 그다음에 이 기업이 함께 수주에 들어가고 따낸 겁니다. 잘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잘하셨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김종인 대표 운동권당 청산 말 그만하고 행동하라. 자, 44명 간첩. 저쪽 안철수당까지 하면은 12명이 됐으니까
56명이 됐죠. 55명에서 박지원이 무소속에 있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자, 네가 맡고 있는 김종인 네가 맡고 있는 44명 간첩 의원을 청산해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국가적 소명이다. 시대적 소명이다. 이거 게을리하고 문재인이가 붙여라 하는 간첩들을 다 올리면 너는 사상 없는 민족의 역적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발 불황, 중기, 자영업, 숨통 조이기 시작했다. 자, 그럼 대기업발 불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300명 국회의원, 개같은 의원들 관련 법안 통과시키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정의화와 김무성이와 문재인과 김종인이 안철수 니들 이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니들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 그걸 어떻게? 대기업이 무너내리니까 대기업 밑에서 벌어먹고 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숨통 조이는 건 더하지.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끄집어내리고 있는데 그 법안을 못 가게끔 김종인이가 막고 있고 안철수가 막고 있고 문재인이가 막아왔고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김무성이가 해결 못하고 있고 아유, 지금. 정의화라고 하는 이 종북 5.18에 내려가서 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라라고 의결하는 내가 제일 크게 부르겠다 김무성 이런 놈들이 개같은 국회를 만들어갖고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이 땅굴에 대해서 땅굴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외쳐댔는데도 이내 장막에 가려서 이 내시들과 이 간첩들 이것들이 다 가려갖고 땅굴 땅자 한마디 못 듣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책임이죠. 당신의 책임. 지금 사회에서 당신이 땅굴 쳐보고 공부해야죠. 황교안 국무총리님 1인지하 만인지상 당신의 죄는 더 큽니다. 당신의 가문의 국무총리 된 것이 영광이겠지만 나라가 없어지면 당신은 이 나라를 팔아먹은 국무총리가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를 위해서 또 김수남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김수남 검찰총장 밑에다가 간첩 신고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 57명의 간첩이 기무사에 앉아 있어서 간첩 한 마리 못 잡고 있고 경찰청에도 55명의 간첩이 앉아 있어서 간첩 한 마리 못 잡아놓고 있고 213명의 간첩이 국정원의 이병호 간첩 밑에 앉아서 간첩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그걸 국무회의석상에서 질책 한번 해봤어요? 니들 임무가 뭐냐? 간첩 잡는 거 아니냐? 간첩 왜 한 마리로 못 잡고 있느냐? 질책 한번 해봤어요? 국회의원들 이병호 불러서 왜 간첩 못 잡느냐 하는 국회의원들 본 적이 있어요? 다 정부가 간첩이다 보니까 간첩 잡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수백억을 수천억을 쳐박으면서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걸 놓고서 우리가 5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